우리 오너라. 너무 뜨거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콩이에요. 오늘은 밑반찬을 좀 만들어 보려고 마트에 이렇게 장을 보러 왔어요. 오늘 저는 멸치볶음, 감자조림, 콩나물무침, 어묵볶음, 시금치 무침, 양배추 쌈에 먹을 강된장, 그리고 두부조림, 이렇게 총 7가지 반찬을 만들 거예요. 야채는 캐나다 현지마트에서 샀고요. 나머지 구하기 힘든 한식 재료들은 한인마트, H마트라는 곳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온 김에 필요했던 재료들까지 담아서 집으로 왔고요. 짠! 오늘 요리를 위해서 미리 레시피를 쭉 정리해봤어요. 같이 만들면서 여러분께 얼른 이 레시피를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장, 다시다, 올리고당, 그리고 마늘, 다진 마늘을 넣고 미리 소스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잔멸치를 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서 볶아주는데 멸치가 이렇게 살짝 노릇해졌다 할 때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투하합니다. 소스가 멸치 하나하나에 잘 묻게끔 잘 섞어가면서 볶아주셔야 돼요. 너무 오래 볶으면 소스 때문에 후라이팬이 타게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짠! 이렇게 완성된 멸치볶음은 반찬통에 담아줄게요. 생각보다 엄청 쉽죠? 다음은 콩나물 무침이에요. 먼저 재료들을 준비해 볼게요. 대파를 송송송송송 썰어주세요. 그리고 당근은 얇게 채로 썰어줄게요. 여기 당근들은 되게 얇아가지고 채를 써는데 좀 힘들었어요. 재료 손질이 다 되었으면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콩나물을 또 다시 같이 넣어서 끓여줄게요. 콩나물은 너무 푹 익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너무 익어버리면 빨리 쉬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래 드시고 싶으시다면 유심히 잘 보면서 익혀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콩나물이 좀 익었다 싶으면 얼른 건져내서 찬물로 헹궈줄 거예요. 콩나물에 남아있는 열기가 찬물로 다 씻겨나갈 때까지 저는 한 5번 정도 찬물을 갈아주면서 헹궈줬어요. 자, 이렇게 식힌 콩나물을 큰 그릇에 옮겨서 아까 손질했던 대파와 당근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선 다진 마늘, 그리고 소금을 적당히 넣어주고 살살 묻혀줘요. 고춧가루도 기호에 맞게 넣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살살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참기름 듬뿍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또 마지막으로 살살. 이때부터는 참기름 향이 올라와서 배가 엄청 고파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하나의 반찬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금치 무침이에요.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을 넣어주고 시금치 뿌리부터 넣어줄게요. 시금치에는 흙이 많이 묻어있으니까 물로 잘 헹궈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시금치는 오래 삶지 않고 1분 정도만 데쳐줄 거예요. 그리고 콩나물과 같은 방식으로 얼른 찬물로 옮겨줍니다. 물기를 쫙 탔더니 코딱지만해진 시금치를 이 도마 위에 올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3등분으로 잘랐고요. 시금치를 잘 무칠 수 있을 만한 큰 용기에 시금치를 넣고 소금, 마늘,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살살 묻혀줄게요. 이렇게 살살 잘 묻혀주다 보면 시금치 무침도 뚝딱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이거는 바로 냉장고로 향하고요. 이번에 만들 반찬은 감자조림이에요. 감자와 양파를 비슷한 크기로 깍둑 썰기 해주시고요. 감자와 양파는 그릇을 따로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해줄 거예요. 대파는 송송송 썰어서 야채와 함께 보관을 해줍니다. 이유는 감자부터 조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편하려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후라이팬에 식용유, 간장, 후추,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어줄 거예요. 싹싹싹싹싹. 그리고 이 소스와 함께 썰어둔 감자를 먼저 볶아줄게요. 단맛이 나는 양파와 올리고당이 들어가게 되면 감자가 잘 안 익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감자를 푹 익혀줘야 해요. 자, 감자가 잘 익었다 싶을 때 양파를 투척해서 볶아줄 거고요. 양파에도 간이 잘 배이게 볶아줘요. 그리고 나서 올리고당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줄 겁니다. 그리고 썰어두었던 파도 넣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센 불로 바짝 졸여주면 감자볶음도 이렇게 딱 완성이 되었어요. 자,
자, 다음은 어묵볶음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어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야겠죠? 저는 여기에 감자도 넣을 건데 익히기 쉽도록 얇게 썰어줄 거예요. 그리고 양념장을 먼저 만들고 시작할게요. 식용유와 다진 마늘, 설탕, 간장을 넣어서 기본 간장 베이스 소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후라이팬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썰어둔 어묵과 감자를 그 안에 넣어주는데요. 저는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재료의 3분의 1 정도 잠기도록 물을 부어주고 재료가 익을 동안은 나머지 야채를 손질해줄게요. 고추와 양파, 대파를 비슷한 크기로 썰어서 보관해줄 거고요. 간장 베이스 소스와 함께 익고 있던 어묵에 고춧가루와 설탕 그리고 손질했던 야채들을 차례대로 넣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넣고 계속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어묵볶음도 완성되었어요. 자, 다음은 두부조림을 만들어 봅시다. 이때부터는 살짝 체력이 좀 딸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으로 보면 되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번에 7개를 만들려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준 두부를 후라이팬으로 잘 플레이팅 해줍니다. 저는 연두부를 샀는데 제 생각에는 좀 튼튼한 찌개용 두부가 더 맛있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두부가 이제 물에 반쯤 잠기도록 물을 좀 부어줄게요. 다음엔 고춧가루, 설탕, 소금,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을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주다가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조금 넣어서 소스를 완성을 했어요. 쉽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를 물에 잘 풀어주고 이렇게 두부에도 올려주면서 팔팔 끓여줘요. 그리고 양파와 고추 그리고 대파를 올려주고 졸여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소스가 다 하는 요리예요. 중간중간에 타지 않도록 잘 뒤적여주면서 졸여주면 짠! 이렇게 두부조림도 완성됐어요. 완전 쉽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들 반찬은 강된장입니다. 먼저 양파를 아주 잘게 썰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파와 같은 크기로 애호박도 잘게 썰어줄게요. 대파도 송송 썰어주고요. 소고기도 아주 잘게 다져줄 거예요. 잘게 썰어준 양파랑 참기름, 다진 마늘을 함께 섞어서 1분 정도 볶아주고요. 그 뒤로 준비해놓은 애호박과 소고기를 또 함께 볶여주면서 그 애호박과 소고기가 좀 익는 동안에 된장, 고추장, 대파, 고추를 준비를 해주시고 애호박과 소고기에 그대로 투척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물 3스푼 정도를 같이 넣고 골고루 양념이 잘 배이도록 계속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양배추쌈에 또 싸먹을 수 있는 강된장까지 완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오늘의 반찬은 완성이 되었습니다.